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닭개미아의 3연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로 바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시다 구단과의 대결이고요. 3-3을 판 것이 굉장히 이채롭습니다. 지금 여기를 백이 막아주면 이렇게 밀고 옛날식으로 이렇게 정석 진행을 한 다음 천원을 차지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3-3에 들어간 것부터가 닭개미아가 3연성에 대해서 한 발짝 앞서 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닭개미아 구단이 초반에 3연성을 둘 때는 초창기에는 3-3을 판 상대 기사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없다시피 한데 지금은 3-3을 서슴없이 파내고 있죠. 일단은 물론 흑이라서 조금 나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개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3연성에는 3-3이 좋아요. 그냥도 좋기 때문에 3-3을 파게 되면 이렇게 하고 손을 뺀다면 지금 흑돌이 얘는 중복이 되거든요. 얘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3-3을 파는 것이 좋은데 일단은 이때는 이런 개념이 있지 않았습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맞고 젖히고 젖힌 것은 선수를 잡겠다는 의미인데요. 지금은 이쪽으로 다들 쳐서 둘 겁니다. 이 패는 굉장히 가볍게 볼 수가 있어요. 백이 따면은 예를 들어서 적당히 팩감을 쓰면 백 입장에서 잇기는 조금 모호합니다. 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흑이 호구를 치고 나가기만 하더라도 여기는 백이 한 번 더 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백은 귀를 잡고 변이 깨져 있어요. 백이 별거 없는 진행인데 이때만 해도 이제 초반 무패라는 개념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팩감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흑이 치면은 흑이 좋은 바둑이 되겠고요. 자, 백은 걸쳐갑니다. 아무래도 중앙을 크게 보고 있는데 사실 3연성에는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수로는 역시 똑같이 3-3을 파내야 하고요. 3연성을 상대가 썼을 때는 특히 여기까지 왔을 때는 3-3을 꼭 파내준다.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밀고 젖히고 밀어서 지금 여기는 이제 젖혀있지 않고요. 여기를 밀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나중에 막으면 젖혀있고 빠지면 밀어서 두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걸치고 늘고 뛰었는데 우변은 깼습니다만 지금 석점이 약하기 때문에 이쪽 침입, 이쪽 침입, 이쪽 침입이 힘들어지면서 우변과 하변의 흙집이 커질 수가 있고 백이 곶마로 떠있죠. 곶마로 떠있는 것을 단수치고 밀고 젖혀가서 이 곶마를 이용해서 이 백도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작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끊어간 것이 때이른 배착입니다. 굉장히 좋지가 않았는데요. 끊어간 수로는 늘어서 3연성과의 정면 대결을 피할 자리가 되겠습니다. 흑이 있는다면 백은 적당히 살아둔다면 지금 물론 뭐 뚫린 게 조금 기분이 나쁘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좌변 쪽에는 피해가 전혀 없고요. 흙이 뚫은 것이 약간 공배 같은 느낌이 있죠. 흙은 오히려 조금 더 세게 둘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가서 끊으면 한 점을 도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뻗을 자리인데요. 3연성에는 절대로 정면 대결을 하시면 안 됩니다. 힘들이 돌들이 세기 때문에 이 돌들이 4선에 있는 돌들이 나중에 전투에 쓰이게 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끊고, 끊고, 그 다음에 붙이고 호구를 쳐서 지금 이 끊는 수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끊기 위해서 방파제를 쌓아놓는 건데요. 물론 집으로는 손해입니다. 그리고 끊고 늘어갔는데요. 얼핏 봐서는 백돌이 많아서 좋은 싸움 같습니다만 사실 백은 이 우변 쪽에 곶마를 끼고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상황이 되겠고요. 뒤로 몰아버립니다. 지금 이수는 이 전투를 조금 더 키우는 거예요. 백이 지금 상변이 급하기 때문에 좌변 쪽에 돌을 하나라도 더 써주라 라는 뜻입니다. 좌변 쪽에 돌이 자꾸만 가게 되면 상변이 자연스럽게 위험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좌변 쪽의 일을 더 크게 만들어서 상변을 좀 더 압박을 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한 전투기 때문에 불을 더 크게 내버린 거예요.
자, 실전 보겠습니다. 나가고 쳐서 무슨 충몰이처럼 나가고 있는데요. 서로가 핵마를 피기 위한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젖혀갑니다. 그러니까 흑은 치고 치고 끊습니다. 백이 고전이죠. 일단 이런 전투는 지금 서로 간에 백은 이 돌을 잡을 수 있고 흑은 이 돌들을 잡을 수 있는데, 흑이 걸고 있는 돌들의 덩어리가 더 크기 때문에 백이 고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잇고 늘어서 살아두었는데요. 여기서 이어갑니다. 여기까지 인공지능은 지금 다케미아가 전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실수가 거의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좋은 기사고요. 지금 이은수도 좋습니다. 이 5점을 거꾸로 곤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3개도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석점을 잡지 못하면 좌변이 다 깨질 뿐만 아니라 좌변을 지키려고 하다가 뜨게 되면은 이 8개가 곤마로 한꺼번에 쫓길 수가 있고요. 집으로는 이미 손해를 많이 봤어요. 우변 쪽에 집이 나고 있고, 이돌이 죽어 있어서 지금 여기도 집이 붙고 있고,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이 5점이 죽는 것도 남아 있습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늘고 뛰어갑니다. 지금 이게 뛰어버리니까 여기가 축이 안 되죠? 백이 나가고 나가고 치고 쳐도 축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백이 여기서 이쪽을 치는 것은요, 흑이 이쪽을 치고 씌워가기만 하더라도 백이 지금 보시면 이 돌은 잡았지만 결국은 여기가 뚫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막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이 6점과 석점이 너무 곤란한 모습이죠. 자, 실전입니다. 씌웠고요. 따서 뒤쪽에 배후에 약점을 확실히 보강을 해줍니다. 한 칸 뛴 수 때문에 우변은 타개가 돼요. 입구자로 두었지만 뛰어나가니까 백이 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흑이 굉장히 이쁘게 나가고 있고, 타개 자체도 지금 핵마가 이쁩니다. 확실하게 살고 역습을 하겠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쪽에 호구 같은 것이 남아있어서 삶에 전혀 걱정이 없는 모습입니다. 사실 힘이 굉장히 좋고 타겟, 공격 모두 다 완벽하게 두고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들어갔고요. 막은 다음 째나갑니다. 좋은 수입니다. 백이 이쪽으로 째면 이쪽을 끊어갈 생각이고요. 지금 넉점이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받고 있죠. 이쪽을 두면 이쪽으로 뛸 생각입니다. 이제는 백이 우형이고 이쪽 연락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죠. 자, 실전입니다. 뛰었고 뛰어가면서 백이 반격을 노리려고 하는 좌변은 너무 깨끗한 모양이고 우변과 중앙이 너무 얇습니다. 지켰는데요. 2칸 뛰고 입구자를 두어가면서 중앙을 계속 은은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백은 뛰어서 이쪽 약점을 지켰는데 여기까지 지켜가면서 자세히 보시면 아까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좌변이 완전히 흑에게 무너졌고요. 우변은 완전히 사수가 되어 있고 하변이 깨졌습니다만 대신에 백도 이돌이 심하게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서 집으로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3연성이랑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집으로 당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케미아 구단의 전용 승리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연성의 힘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이었습니다만 날일자로 지켜두면서 결국은 흑이 우변, 하변, 상변 모두 다 지켜낸 모습이고요. 자, 미는 것은 하변을 압박하는 수입니다만 흑의 타겟은 약속이 되어 있는 수순입니다. 지금 이쪽에 뚫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 공격이 힘든 상황이 되겠고요. 젖히니까 맞고 뛰어갑니다. 자, 백이 끊어서 일단 이 약점을 약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효과적으로 보강을 하려는 뜻인데요.
막고 두어가니까 결국 뒤로 연결을 하고 맙니다.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쪽을 친다면 흑은 이쪽을 뚫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백이 친 다음 이렇게 젖혀가야 되는데 흑이 지금 빠져가게 된다면 백이 이 석점을 놓고 따내니까 너무 괴로운 상황이죠. 게다가 흑에게 이수와 이수와 이수가 모두 선수를 돕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이 힘듭니다. 그래서 백은 눈물을 머금고 연결을 했는데요. 이수 자체가 공배이기 때문에 흑은 기쁜 마음으로 넘어갑니다. 결국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 한 점도 잡히고 말았고요. 자, 그리고 우변을 깼을 때 찌르고 한 칸이 마지막 결정타입니다. 백은 여기서 이쪽을 호구 칠 수는 없고요. 호구를 쳤다가는 막혀서 이 상변 사활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살아도 막는 게 워낙 커서 남는 게 없고 어쩔 수 없이 밀어가야 했는데 5점까지 잡혀서는 여기서 흑의 우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그래프로 봤을 때 5집 미만으로 차이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거의 없고 그래서 흑이 지금 전투 상황에서 완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곤마를 이용을 해서 불을 크게 질러서 좌변도 깨고 이쪽 저쪽을 헤집고 다니면서 집으로 이득을 본 다케미야 구단의 완승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다케미야의 3연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로 바둑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상대는 이시다 구단이고요. 자, 역시 3-3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데요. 약간 조금 좋지 않은 수가 되겠고요. 빠지고 두 칸을 띄고 한 칸을 띱니다. 이 한 칸은 다케미야 구단의 특징이 드러난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백을 좀 강하게 노리는 수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흑은 이쪽이 보통입니다. 게다가 하변과 달리 우변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깨지게 된다면 흑돌이 거꾸로 쫓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변을 튼튼하게 해두는 것이 조금 더 기본에 가까운 수인데요. 실전은 이렇게 두었고요. 백이 날일자로 씌우니까 씌워놓고 봤습니다. 일단은 뭐 서로 큰 실수는 없고요. 비슷비슷한 바둑이 되겠습니다. 백이 치받은 것도 좋은 자리예요. 치받은 걸 등한시했다가 흑이 이곳을 나중에 째게 되면은 생각보다 백이 많이 엷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치받고 뛰어갔고 걸쳐갑니다. 백은 붙이고 호구 쳤고요. 이 붙이고 호구 치는 수는 지금 하변이 침투가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쪽에 방금 둔 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침투가 쉽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흑을 굳혀줘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흑은 젖히고 쳤는데요. 여기서 이은수가 좋지 못했습니다. 이 수 때문에 다케미야 구단이 아주 미세하게 계속 끌려가게 되는데요. 지나치게 두터웠습니다. 지금 백이 이 오른쪽이 약하기 때문에 오른쪽 공격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뜻인데요. 사실은 지금 오른쪽 공격을 그냥 한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걸 끊는 것은 오른쪽이 약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즉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텁게 두기보다는 스피드를 이용해서 집을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흑은 밑으로 빠지거나 아래로 있는 수가 좋았습니다. 아래로 있는 수만 해도 실전보다 훨씬 좋은데요. 이 수가 무서운 것은 끊는 수인데 지금 끊었을 때 우변이 약하기 때문에 흑이 전혀 못 싸울 이유는 없었어요. 실전 같은 경우는 흑이 너무 지나치게 느렸고 이렇게 집 손해를 보고 공격을 하면은 그다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뛰는 것은 일단 내친 김에 공격을 하는 건데요. 백이 빠져나갑니다. 흑이 당연히 공격하는 건 기분이 좋은데 아래쪽에 손해를 보면서 공격할 필요가 없었고요. 들여다보고 뛰어갑니다. 그리고 찌르고 끊어서 두어갑니다. 일단 백은 지금 중앙으로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고요.
물론 흑도 이제 백을 공격하면서 이 두 점을 잡는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만 뭐 백도 같이 중앙 쪽, 요쪽을 지금 잡았기 때문에 나눠 가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 형세는 흑이 살짝 기분 나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밀어갔는데요. 여기서 끊어간 것이 일단 좋지 않았습니다. 끊어간 것이 좋지 않았고 이 바둑에 패착에 가까운 멍해를 쓰게 되는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로는 그냥 큰 자리를 두어가면 백이 좋은 바둑이 되겠고요. 이 끊는 수는 지금 일단은 흑이 큰 자리가 많기 때문에 두 번을 연달아 두면 백이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판단차고인데요. 자, 계속되는 실전입니다. 밀어갔는데 이것도 이 패를 이기기 위한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손해패감에 가깝습니다. 입구자를 둬서 나중에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는 것을 없애고 미는 순간에 패밖에 남지 않아요. 약간 손해패가 되겠고요. 자, 흑은 맞고 젖힌 다음 계속해서 붙여서 두어갑니다. 붙이는 건 거의 손해패감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변에 집을 지어야 하고 상변은 공배나 가깝기 때문에 상변을 주고 좌변을 짓겠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고요. 빠지고 따고 젖혀갑니다. 역시 약간 손해패감이죠. 자, 밀어가니까 결국은 패를 걸어간 기세로 백은 때려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젖히고 젖혀가니까 결국은 백이 귀를 죽일 수밖에 없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쪽을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귀의 주인이 바뀌었고 이쪽을 이겨서 하변을 깨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악수 교환이 되어 있어서 하변을 깨는 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흑의 우세가 굳어지게 됐네요. 자, 이 바둑은 딱 하나 볼만한 게 있었는데 닭개미야 구단이 이은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삼연성을 둘 때는 힘이 세기 때문에 전투를 두려워하시면 안 되겠고요. 전투를 두려워해서 두텁게 두기보다는 상대에게 전투를 유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것도 물론 집으로 훨씬 좋고 있기만 하더라도 이 끊는 전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닭개미아이 3연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로 바둑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조치훈 구단이 상대고요. 자, 일단 빠지고 뭐 여기까지는 크게 볼 거 없고요. 갈라친 게 좀 특이한데 이 수는 사실 3연성의 감각은 아닙니다.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수고요. 백이 반대쪽에 모양이 생긴다 그래도 그다지 위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걸 뭔가 지켜놓고 가는 게 보통입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갈라치는 수는 닭개미야 구단이 잘 안 두게 되고요. 자, 갈라치니까 다가가고 두 칸을 띱니다. 두 칸을 띈 거는 약간 현대적인 감각이죠. 굉장히 이제 좋은 감각입니다. 요즘은 이 두 칸 뜀도 많이 두고 있는데 특히 지금은 이쪽에 젖혀가는 것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혀갔을 때 이 두 칸이 가장 좋은 위치에서 흑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흑이 싸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쪽에 가일수를 강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들어갑니다. 자, 이 자리를 들어갔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이시다 구단 같은 경우 앞의 두 판에서 이렇게 들어간 바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간 바가 있는데 조치훈 구단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조치훈 구단의 조금 3연성을 상대하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3-3 침입보다는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이 한 점은 좀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흑이 이렇게 공중으로 올려보내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흑이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자세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흑이 씌워갈 때 안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작전입니다. 이쪽을 그래서 반대를 걸쳐가는 것은 흑이 공중으로 올려보낼 때 곤마가 되더라도 흑의 모양을 깨겠다라는 방법이고 반대로 여기는 안에서 살고 추가로 모양을 깨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3-3 침입보다는 조금 못합니다만 3-3 침입의 차선 정도 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안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흑 진영에 들어갔을 때 후환이 없는 거죠. 3연성을 상대로 곰마를 띄우는 것은 옳지 않고요. 물론 이수로는 3-3이 지금도 좋습니다. 3-3이 지금도 좋은데 사실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인 감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나 이때는 이렇게 두는 것을 약간 저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실전과의 차이점은 흙의 모양의 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백은 조금만 깎아도 수지 타산을 맞출 수가 있고요. 반대로 실전 같은 경우는 흙의 모양이 좀 넓죠. 대신에 약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깨고 싶다라는 뜻인데 3-3을 들어가고 조금 덜 깎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흙은 씌울 수밖에 없었고요. 백은 안에서 완생을 만들어 둡니다. 나중에 깨겠다라는 뜻이고요. 자, 씌운 것은 독특한 감각입니다. 일단은 당장은 백이 손을 빼도 별게 없기 때문에 느슨한 수처럼 보이지만 손을 뺐을 때 붙이는 수를 보고 있어요. 백이 잡으려면 젖혀야 하는데 은 끊고 늘어서 이렇게 조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깨끗하게 중앙이 막혔죠. 그래서 백은 째야 하고 그때 자연스럽게 중앙을 막겠다라는 뜻인데요. 일대 밀어간 수가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두터운 수 같아 보이지만 흙이 젖힐 때 응수가 없었어요. 특히 젖히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인데요. 젖혔기 때문에 백은 끊을 수밖에 없고 안 끊으면 젖히는 행마가 너무 좋아지죠. 자연스럽게 중앙을 막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백은 지금은 손을 빼는 것이 조금 더 좋았어요. 손을 빼고 뭐 우변 어디로 들어가는 거고요. 붙이는 거는 나간 수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백은 예를 들어서 밑으로 젖혀서 둘 수도 있고 손을 빼고 위로 밀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젖힌 것이 무척 좋은 감각이었고요. 백이 끊을 때 막아버립니다. 지금 붙여놓은 것도 좋은 타이밍이에요. 나중에 붙이게 되면 백이 뻗어서 잡으러 올 수가 있고요. 지금은 아직 한 점이 안 잡혔기 때문에 뻗을 때 이렇게까지 잡으러 가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는다면 어차피 맛이 남기 때문에 백진영에 조금 맛을 남기겠다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막으니까 치고 막아갑니다. 일단 백도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흙의 의도가 잘 지금 투명이 잘 이제 그 반영이 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젖히니까 반대쪽을 젖혀갑니다. 이 수의 의미는 백이 끊어주면 친 다음에 이 치는 것 때문에 백이 손을 빼기가 조금 힘듭니다. 지금 친돌 때문에 백이 손을 빼면 흙이 치고 늘 때 축으로 잡아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다케미야 구단은 만약에 이 교환을 안 하고 젖히는 수를 안 두고 끊고 치고 밀어가게 되면 백이 손을 빼고 중앙을 깰까봐 조금 노심초사했던 것 같고요. 물론 이 진행도 충분합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조치훈 구단 반발을 했고요. 늘고 밀어갑니다. 뛰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중앙이 어느 정도 깨졌고요. 하지만 흑은 여전히 이돌이 일단은 곤마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변을 지어야 되는 입장, 그리고 귀의 맛을 좀 남겨놓게 됐어요. 여기서 한 칸을 뛰어갔는데요. 일단 이게 큰 악수는 아닌데 2단부터 다케미야 구단이 너무 지나치게 중앙의 주도권에 집착을 하면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흑은 지금 어느 정도는 이미 집으로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이쪽을 지켜서 공격을 하면서 우변을 집으로 지을 자리입니다. 이게 3연성이 이제 빨리 중앙을 어느 정도 빨리 집으로 회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다케미야 구단 같은 경우는 이 판에서는 그 타이밍을 조금 놓친 느낌이 있고요. 자, 뛰니까 늘어갑니다. 일단 조치훈 구단도 느는 것도 사실은 이 지금 이 돌에 대한 응원군을 보내주고 있는 건데 이수로도 뛰는 것이 무난했습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늘고 씌워갔고요. 들여다보고 날일자로 연결을 하려고 하지만 붙인 수는 좋은 수였습니다. 지금은 흙이 이 돌이 아직
약하고 여기 띄워놓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갈라놔야만 우변이 집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백이 추가로 연결을 하게 되면 여긴 오히려 지저분해져요. 백이 이런 거 들어왔을 때 공격이 힘듭니다. 백이 살려고만 한다면요. 그래서 중앙을 띄워놓고 우변을 자연스럽게 집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자, 백이 막으면 이쪽을 젖힙니다. 귀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백은 힘들고요. 그래서 조치훈 구단은 늘어서 이도를 따로 타게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야, 여기서 다케미야 구단 끼워갔는데 고심 끝에 끼웠을 텐데 패착이 됩니다. 이수는 이 넉점을 살리겠다라는 뜻인데요. 넉점을. 하지만 지금은 그냥 막아서 두어갈 자리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놀라운 변화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의 진행은 백이 날일자를 갔을 때 이쪽이 끊기는 것, 여기 끊기는 것, 이런 것 등이 남아서 곤란해 보여요. 하지만 흑은 치받아서 누워갑니다. 자, 백이 잡을 때 호구를 쳐서 이 호구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어간다면 살려주더라도, 아니 얘를 잡히더라도 우변을 짓고 상변에서 이득을 봐서 충분합니다. 사실 이쪽이 조금 더 보통의 감각인데 다케미야 구단이 이수는 너무 과민하게, 너무 이제 조금 심하게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치고 이으면서 이쪽이 살짝 열립니다. 끼워 있는 수는 이쪽 뒤쪽 후방을 이수를 견제하면서 이도를 갖다 놓은 건데 동그라미보다는 연결을 하려는 X의 돌이 우변을 깨면서 조금 더 빛나는 모습이 되겠고요. 자, 이 치받고 이수도 이쪽 연결을 조금 더 신경을 쓴 수인데 백이 붙이고 나니까 한 번 더 결국 연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흑이 지금 연결을 이렇게까지 이돌 쓰고 이돌 써가면서까지 연결을 했는데 사실 이 넉점이 어떻게 보면 이 중앙을 공격하기 위해서 큰 거거든요. 근데 실전을 보시면 백이 끊고 잡아서 이돌이 안정을 해버리니까 살린 의미가 사라지고 말았고요. 젖힐 때 이은수가 마지막 결정타입니다. 굉장히 실전적인 수인데요. 조치훈 구단이 타계를 잘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타계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집을 완벽하게 만드는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게 살면서 덤에 걸리는 바둑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보다는 이 젖히는 감각이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여기를 밀었을 때 이 한 점이 위험하기 때문에 뛰는 정도로 행마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백이 손 뺄 여유를 갖게 됩니다. 조치훈 구단도 이렇게 둘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젖혀가게 되니까 백이 끊을 수밖에 없었고 그 힘을 이용을 해서 중앙을 막아갑니다. 중앙 바둑을 둘 때 이런 수도 기억을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다케미아의 3연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로 바둑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입구자는 다케미아 구단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수법인데요. 이 3-3에 들어가는 것은 흑이 날일자로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일단 흑의 자세가 두터워서 흑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조금 의외예요. 인공지능은 당연히 백이 좋다고 할 줄 알았는데 거의 5대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다케 구단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차렷을 했는데요. 여기 차렷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갑자기 일단 그래프가 백 쪽으로 확 기웁니다. 사실 사람의 느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흑이 지금 차렷을 했기 때문에 백이 들어갈 때 흑이 이렇게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차단을 하게 되면 흑이 전부 중복이 되죠. 지금 지켜놓은 수들이 견딜 수 없는 중복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는 생각보다 우상기가 지금 그렇게 탄력이 없지가 않고 탄력이 괜찮은 형태
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백이 안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꽤나 많이 당할 형태인데요. 지금은 백이 이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결정이 안 되어 있죠.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흙이 일단 좀 당한 형태가 되겠고, 인공지능은 한 석집 정도 나쁘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석집이면 인공지능 기준으로는 꽤 잘못 둔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는 이쪽으로 다가오라고 하는데요. 사실 닭개미와 구단이 동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수는 들어갈 때 맞고 이런 세력을 만들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두고 있는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실전 보겠습니다. 들어가고 넘어가니까 이미 백이 앞서 나갑니다. 그 이유는 이 백돌이 일단 탄력이 있다는 건데, 여기서 붙이고 젖힐 때 치바다 간수가 오답계 구단의 실착이었습니다. 이 수는 사실은 일단 안에서 살기 싫기 때문에 기세로 바깥으로 나온 건데, 지금 흙이 워낙 곳곳이 두텁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와서 뭘 하는 건 좋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닭개미와 사면성 4편을 찍으면서 인공지능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사면성한테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 추천수를 볼까요? 이 수로는 붙이고 빠져서 안에서 살아 들어갑니다. 지금 닭개미와 구단, 오닥개 구단 둘 다 일단 아직 고인이 되지는 않았는데 보면 펄쩍 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수냐고. 자, 흙이 막으면 끊어갑니다. 일단 흙이 뭐 치받으면 막아서 이렇게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수를 친다면 빠진 다음에 단수 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사는 것은 흙을 굳혀줘서 좋지가 않은데 어차피 3-3에 들어갈 수는 없었고, 여기도 침투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백은 지금 상대 진영에서 귀를 파냈고 여기도 파내면서, 게다가 양쪽 다 완생이죠. 흙 입장에서 상당히 재미없는 바둑입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붙이고 치받은 거는 흙이 이어만 주면 이렇게 늘어서 이쁘게 살겠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렇게 이어주면 안 되겠죠. 단수 당연한 기세고요. 치고 따고 쳤을 때 느는 수 또한 좋은 수입니다. 지금 흙이 이렇게 패를 걸어가는 것은 패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늘어서 졌을 때를 대비를 하는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늘게 되면 패를 지더라도 흙이 상변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고 한 점도 안 죽어 있기 때문에 백이 별게 없어요. 즉 이 패는 백 입장에선 지면 기분 나쁘고 이겨도 별게 없는 패가 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한 점을 죽이고 여기서 그 자리에서 패를 하는 거거든요. 자, 실전 보겠습니다. 땄고요. 늘고 역시 졌을 때를 대비를 한 수입니다. 백이 끊고 붙여서 패를 씁니다. 자, 그리고 붙이는 패감을 씁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붙이는 수가 굉장히 익숙한데 당시에는 익숙하지 않은 수였을 거예요. 일단 닭개미야 구단의 생각은 이 패를 일단 최대한 하면서 백의 악수를 다 받아먹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막았고 납니다. 자, 백은 끊어놓고 역시 악수죠. 패를 이기기 위한 거니까 땄고요. 젖혀갑니다. 자, 그러니까 끊어갔고요. 계속해서 치고 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밀고 따니까 느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면 백이 이 패를 통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은 상변이 엄청 튼튼하게 굳어졌고요. 중앙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빵때림을 주면서 곳곳에 굉장히 두터워졌어요. 중앙이 막혀 있다는 것이 백 입장에서 상당히 아픈 지점이고, 반면에 좌하는 의외로 손해가 거의 없었어요. 여기서 흙이 약간의 우세를 잡게 됩니다. 자, 계속되는 실전입니다. 갖다 붙인 수 굉장히 좋은 수죠. 이 수를 그냥 젖혀가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죽기 때문에 갖다 붙이는 수를 써놔야, 물론 이 두 점은 여전히 잡힐 형태지만 조금이라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붙이고 맞고 젖혀갔고요. 날일자에 꼬부려 갑니다. 자, 하변 하나 더 받아야 되는데 백이 너무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받는 건 젖히는 게 선수가 되고요. 느는 것은 나중에 늘고 늘어서
끝내기를 하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백은 이 희생타를 쓰거나 이렇게 둬서 두 점을 죽여야 하는데 이 진행은 지금 이 흑돌이 나중에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진행입니다. 자, 실전입니다. 늘었고 다가갑니다. 당연한 수입니다. 3연성을 두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항상 세게 두시는 걸 권유를 드려요. 아까 3연성한테 덤비지 말라 그랬으니까 상대를 덤비게 만들 거면 이렇게 넓게 벌려야 합니다. 이 수로 2립 3전 하는 것은 굉장히 느슨하고요. 흑이 지금 집이 많은 바둑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두게 되면은 백이 순식간에 둘만한 바둑이 됩니다. 그리고 흑이 바짝 다가와도 중앙이 막혀 있어서 백이 대항하기 힘듭니다. 자, 실전입니다. 붙이고 늘어서 하변 확장을 했고요. 흑이 큰 자리를 두어갑니다. 자, 여기서 젖혀갔는데 이 수가 마지막 패착이 됩니다. 이 수는 사실 하변을 이제 키워가는 수인데요. 지금은 약간 형세를 오판한 것 같아요. 한 줄 정도 더 들어갈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실전처럼 좌변이 크게 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텐데요. 실전은 젖히고 늘고 뛰어서 사실 기세는 하나도 없는데 얼핏 보면 하변이 굉장히 커 보여서 백이 둘만해 보여요. 하지만 하변은 원래 백이 굉장히 튼튼한 장소에서 집을 짓고 있는 거라 전략적인 값어치가 별로 없었고 흑이 뛰니까 흑집이 무지막지하게 늘어납니다. 자, 백이 날일자를 두었습니다만 찝고 끄는 다음 붙이고 젖히고 밀어간 것이 결정답니다. 지금 이 수는 백 보고 너 넣을 수 있어? 늘면 나 다 잡아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백 입장에서 이렇게 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이게 지금 살기가 쉽지가 않고 하변도 깨질 모형이라서 살아도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실전은 끊어갑니다. 굉장히 강력한 노림이 숨어있는 오답계 구단의 승부수인데요. 흑이 치면 나가서 칠 때 나가서 이렇게 죽인 다음 석점을 잡는 끝내기를 남기겠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굉장히 억울하죠. 흑진영에서 석점이 죽는 게 나중에 남으니까.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렇게 둬서 흑이 이겼다고 하는데요. 자, 다케미야 구단은 뜁니다. 억울했고요. 잡고 젖힌 다음 이 약점을 이용해서 좌변에 수를 내려갑니다. 끊고 들여다본 다음 붙여서 수를 내자고 하는데요. 흑이 치니까 호구를 쳐서 두어갑니다. 일단 이렇게 두니까 흑이 조금 곤란해 보이는데 다케미야 구단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었어요. 아까부터 남겨놨었던 적음 빠지고 잡을 때 빠지는 수입니다. 절묘하죠? 여기 두 점을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을 때 먹여치는 수를 이용을 해서 다시 한 집을 만들어서 흑도를 생환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두니까 백이 좌변에서 살기는 했는데요. 사실 중앙이 다 막혀버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끝내기인 상변을 이렇게 호구 쳐서 잡아버려서는 흑이 확실히 이기는 바둑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사실 다른 것보다는 우변에서 살아가는 인공지능의 수순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흑이 곳곳이 두텁기 때문에 까불지 말고 살아두라는 붙이고 빠지는 수. 사실 프로인 제가 봐도 굉장히 독특한 수법인데 이렇게 뒀으면 백이 좋은 바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의 프로입니다. 다케미야의 3연성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상대는 하네 야스마사 구단이고요. 자, 바둑 한번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3연성으로 시작을 해서 걸쳐간 것이 독특한데요. 지금 소목이기 때문에 먼저 걸쳐서 응수를 물어봤고 백은 굉장히 두터운 정석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정석 자체가 일단은 백이 느린 대신에 지금 보시면 백귀에서 후수를 잡았기 때문에 백돌이 하나 많은 거예요. 굉장히 두텁죠. 3연성을 조금 견제하는 그런 정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백이 3연성을 견제를 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도 일단은 이 3연성을 크게 키우는 건 좀 힘들어졌습니다. 백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요. 자, 계속 실전 보시겠습니다. 자렛을 한 다음 걸쳐갔고요. 저는 이거를 인공을 찍어보기 전까지는 실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최선은 2칸 벌리는 수입니다. 일단 이 수가 백의 약한도를 추궁을 하면서 다가오면 흑도 약간 핍박을 받는 모양이기 때문에 흑돌에게도 급소가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수도 훌륭하다고 하는데 실전에 걸친 수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길 뒀을 때 백의 응수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백은 붙이고 젖히고 이렇게 살아두라고 합니다. 이게요, 인공지능이 정말 현실적인데 보통의 감각은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을 띄워두는 것 정도일 거예요. 이게 조금 더 활발하잖아요. 하지만 이 형태는 불안하고 불안한 만큼 우변에서 활개를 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살아두고 있는데 이게 삼연성한테 덤비지 말라는 인공지능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백이 옆구리로 붙였고요. 당연한 수입니다. 지금 백이 이 돌이 두텁기 때문에 옆구리로 붙이는 수로 협공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쪽에 백이 집이 나도 그리 크지가 않고요. 흑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충 변신을 하게 되면 흑이 활발한 그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자, 백이 다가갔고요. 흑은 벌려서 큰 자리를 두어갑니다. 자, 다가갔을 때부터 끊고 느는 건 일단 약속이 되어 있는 기분 좋은 자리고요. 흑은 막아서 살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3-3이 나옵니다. 제가 5번을 하면서 첫 3-3인데요. 지금은 당연한 한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느낌으로는요. 다만 이때 당시에는 혁신적인 수였을 거예요. 지금은 백이 이쪽이 두텁기 때문에 흑의 세력이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흑으로 벌리는 수로는 이미 3연성이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실리로 도는 수가 보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끊고 늘고 3-3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푹 들어갑니다. 이게 바둑은 기본적으로 힘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강수 그리고 물러나는 수, 그러니까 이 수를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백은 지금 굉장히 두텁게 두면서 힘이 충분한 바둑이에요. 이쪽에. 그래서 지금 이 수로 예를 들어서 한 칸을 띄어서 흙집을 굳혀주고 두어가는 것은 너무 느슨합니다. 뭐 여기를 키워서 충분할 것 같지만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오히려 전투를 벌이는 게 좋고요. 지금은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좋은 수였습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게. 자, 실전입니다. 씌워가는 거는 기분만 냈지 백이 살았을 때 실속이 없고 그 다음에 흑의 중앙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얘 때문에 집으로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입구자로 지켜두었고 붙여가면서 이 돌을 중복으로 만들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이 젖히고 백은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를 옆으로 늘게 되면 흑은 늘고 끊을 때 단수 치고 호구 치는 수 정도로 두어갈 텐데요. 일단 위로 늘어갔을 때도 지금 끊는 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선 살짝 불만인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위로 늘었고요. 흑도 기세로 끊어갑니다. 그리고 백이 여기서 끊어갔는데요. 여기서 젖힌 이수가 이 바둑에 패착이 됩니다. 이 이후로는 좋았던 적이 없어요. 자, 이수는 2선을 기기 싫다는 뜻인데요. 흑은 2선을 기어갈 자리였습니다. 기어서 넘어가게 되면 백이 뭐 빠지는 게 선수라고 하더라도 이 석점을 살리는 건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리면 석점이 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흑이 밀고 씌워버리게 되면 이 석점이 도망가기가 힘듭니다. 백이 치면 젖히고 딸 때 막아버리면 백 전체가 다 잡힌 모습이죠. 그래서 백은 이렇게 못 두고요. 이쪽을 쳐서 버려야 하는데 일단 다케미야 구단은 이 선을 기는 것이 정말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두게 되면 일단 이 돌을 놓고 따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집이 훨씬 커집니다. 집이 훨씬 커지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수, 끊는 수를 노릴 수가 있어요. 자, 실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젖히는 수는 도저히 이 선을 길 수 없다라는 뜻이었는데 백이 치고 뻗은 다음 씌워가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흑이 민 다음 이쪽을 나가서 한 점을 살리는 수를 두었으나 빠지는 게 아주 좋은 수였습니다. 흑은 지금 손을 뺄 수가 없어요. 이쪽을 두면은 먹여치고 딸 때 쳐서 넉점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흑은 어쩔 수 없이 뒤로 후퇴를 해야 했는데요. 백이 젖히고 막고 막아가는 자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두어가니까 흑이 지금 보시면 이 두 개의 돌을 이렇게 많이 놓고 잡으면서 X 두 개를 지금 추가로 놓은 거죠. 자기 집을 메우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석점도 사실은 다 때려내서 잡았기 때문에 집이 몇 집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의 자세가 너무 멋져서 공격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바둑은 여기서 크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아까 넘어갔으면은 비슷비슷한 형세였는데 지금은 반면으로도 좋지 않은 형세가 되어버렸고요. 자, 이 다음부터는 백은 굉장히 안전운행을 합니다. 큰자리를 두고 들여다본 다음 두 칸 띄어서 나오고 있고요. 들여다보고 뛰어가면서 이 바둑은 계속해서 이제 수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서의 출혈을 극복하기가 힘들었고 백이 결국은 무난하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바둑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3연성을 상대로 상대가 이렇게 두텁게 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3연성을 중앙 확장을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다케미야 구단도 여기 점까지는 벌려 두었으나 이 다음부터는 3연성을 포기하고 실리를 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이런 유연한 작전이 필요한 포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다케미아의 3연성 6번째 시간입니다. 자, 바로 바둑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대는 사카다 구단이고요. 자, 3-3을 팠을 때 막아간 거는 일단 실수입니다.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케미야 구단도 거의 이쪽으로 맞게 되는데요. 이렇게요. 이 진행이 실전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단 이도를 지금 아직 끊지는 못했지만 반쯤 차단하고 있고 막은 자세가 두터워서 이제 중앙을 뭔가 확장하기에 좋은데 실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침투가 조금 신경이 쓰여서 흑 입장에서 작전에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일단 흑 입장에서 손해를 본 모습이고요. 차이는 2집 정도입니다. 자, 실전입니다. 찌르고 끊었고요. 넣으니까 늘어갑니다. 일단 끊어간 거는 길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습니다. 뭐 비슷비슷한 진행이 되겠고요. 자, 흑은 뛰고 두 칸을 벌려갑니다. 사실 흑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단 백이 끊어줬는데 3-3의 돌이 있기 때문에 전투를 할 때 3-3이 최악이에요. 지금 흑이 위에서 눌러가는 뭐 A, 그 다음에 옆에서 이런 수들이 지금 3-3을 공격하면서 흑이 자연스럽게 중앙에 뭔가 힘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변 흑이 조금 더 압박을 덜 받는 모습입니다. 사실 둘 다 선택이기는 하나 저보고 두라 그런다면 3-3이 있기 때문에 기어서 두는 것이 보통의 진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전입니다. 눈목자에 한 칸을 띈 다음 상변을 확보해 둡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블루 스팟이 되겠고요. 지금 흑을 두텁게 해두면서 중앙백의 약점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다케미야 구단은 3연성에 이렇게 먼저 들어와 주는 것에 굉장히 강한 편인데 지금도 다케미야 구단은 입맛대로 판이 짜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걸친이고 큰 자리를 두어 갑니다. 흑은 다가갑니다. 이도를 이용해서 좌상을 압박을 하고 있고요. 백은 호구를 친 다음 붙여갑니다. 호구를 친 이유는 그냥 붙이면 들여다볼까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백은 이렇게 봤자니 이미 자체로 당한 모습입니다. 여기가 맛이 나빠서 뭐 들여다보는 수, 붙이는 수 이런 게 선수가 듣고 있고요. 이 짠이 밑으로 젖히는 게 남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는 것이 싫어서 호구를 쳐놓은 거고요. 이 호구를 받아 먹으니까 흑은 상변이 조금 튼튼해졌죠. 그래서 흑은 이미 이득을 봤기 때문에 손을 빼고 상변을 계속해서 두어갑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젖혀 있는 걸 선수를 했고, 물론 여기는 이제 여전히 맛이 나쁜 상황입니다만 어찌됐든 젖혀 있는 거 선수로 한 게 상당히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자, 실전입니다. 두 칸을 띄고 갈라갑니다. 다케미야 구단이 이 날일자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사실 현대의 느낌으로 보면 조금 느슨해서 저보고 두라 그런다면 어깨가 일감인데, 어깨를 둬야만 되게 하변에 압박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멀리서 간수는 사실은 중앙에 대한 공격보다는 하변을 깨는 거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이 수는 하변을 깨는 수 같지만 오히려 이쪽 전투를 세게 해서 하변 전투를 중앙을 노리는 수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수를 뒀을 때 백이 하변을 계속 받으면 중앙이 너무 위험해지니까 이 수는 하변을 깨려는 수로 볼 수가 있는데, 다케미야 구단의 특징을 보여주는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격을 통해서 집으로 이득을 봐서 균형을 맞춰갑니다. 3연성을 뒀을 때 다케미야 구단의 전용 승리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실전입니다. 백은 눈목자로 일단 상대를 도발을 합니다. 이 두 칸이 열기 때문에 가만히 놔뒀다가 이 돌이 죽으면 큰일이거든요. 흑 입장에서. 그래서 흑은 반발 필수고요. 백은 하나 교환을 해둔 다음 치받아 갑니다. 이 수순들은 나중에 상변에 들여다보고 끊고 이렇게 해서 상변을 잡는 수를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당장 두면 중앙이 너무 얇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터트릴 생각으로 일단 해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치받고 끊어갑니다. 이건 단수치고 있고 백이 뻗어갑니다. 일단 백이 중앙 쪽에서는 조금 힘이 좋은데 대신에 이쪽 두 개 돌파를 당한 게 아프고요. 바둑은 서로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밀고 뛰어가니까 붙여갑니다. 일단 뭐 사카다 구단다운 날카로운 수법이고요. 호구 칠 때 젖혀서 우변을 깨려고 뭔가 교두보를 마련해 둔 다음 뻗었는데요. 이 수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행마가 조금 어색하죠. 이 끊는 수를 보강을 한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좋지 않았습니다. 자, 뻗는 수는요. 백으로는 그냥 들여다보고 치받을 때 뛰어갈 자리입니다. 끊는 거는 백이 이렇게 뒤로 후퇴하게 되면 생각보다 흙이 남는 게 없고요. 백이 이렇게 두터워지면은 이쪽에 백이 착륙했을 때 우하가 압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흑 입장에서도 끊는 건 그리 큰 자리는 아니고 이렇게 두는 것이 훨씬 더 흑 입장에서 까다로운 수였습니다. 실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켰습니다만 치받은 다음에 붙이는 자리 굉장히 아프고요. 백 입장에서 지금 너무 아픈 게 호구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호구로 받으면 치받는 게 선수라서 이쪽 혹은 이쪽에 끊기는 게 생깁니다. 자, 그래서 백은 공배를 계속 연결을 한 모습이고 붙여갑니다. 호구를 쳤을 때 젖힌 다음 호구를 쳐갑니다. 좋은 수순이고요. 백은 이렇게 받을 수는 없어요. 흑이 끊고 이을 때 끊고 늘 때 치게 되면 백이 곤란합니다. 백은 끊고 뭔가 이걸 살려서 하변이랑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치면은 한 점이 죽어버리죠. 백이 안 되겠고요. 자, 백은 늘어서 반발을 했는데 일단 이 한 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뭔가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우변을 깼고 백은 흑은 하변을 깼는데요. 대신에 이 한 점이 죽어나가고 있죠. 일단 백이 실리로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데다가 자세히 보시면 이 돌과 이 돌, 지금 이제 백이 실리 손해를 본 만큼 약간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돌이나 그 다음에 X 되어 있는 흑돌이나 약간 힘이 비슷한 느낌이 들죠. 흑이 우세를 잡았고요. 자, 백은 치중 가서 일단 상변을 깹니다. 미뤄두었던 숙제가 되겠고요. 흑이 나오니까 찔러서 한 점을 먹어줍니다. 자, 젖히고 친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 수로는 사실 점잖게 늘어두는 게 보통 행마인데요. 이게 3연성을 뒀을 때는 스피드가 중요해요. 원래 집이 없기 때문에 애매하게 느릿느릿하게 두다가는요, 상대에게 뭔가 타격을 주지도 못하고 집으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스피드를 조금 올려서
어차피 상대가 내 열버진도를 공략하지 못하거든요. 스피드를 올려서 빨리빨리 좋은 자리를 선점을 해야 돼요. 힘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는 일단 여기 약점이 있어도 백이 끊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고 계속해서 붙여갑니다. 블루스팟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수 블루스팟 받기 쉽지 않은데 지금은 좌하를 압박하면서 중앙의 백도를 노리는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하변은 지금 돌들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서로 간의 발전 가능성이 없고 이 붙이는 수는 좌변으로 백이 못 나오게 막겠다는 건데요. 자, 실전을 그냥 보시면서 감상을 하시죠. 젖히니까 끊어갑니다. 자, 백이 지금 뭐 일단 조금 난감한 게 우선 예를 들어서 보통대로 늘어서 두어간다면 귀는 백이 조금 좋은 전투일 거예요. 물론 이제 흑이 막아서 싸우는 것도 봐야 합니다만 흑은 치고 있기만 하더라도 이쪽에 벽이 생기면서 이 돌에 굉장히 센 압박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죽을지 안 죽을지는 상당히 어려운데 백 입장에서 실리를 엄청 챙기고 하는 전투는 아니기 때문에 고전입니다. 자, 그래서 사카다 구단 치고 이어서 일단 한 점을 내주고 선수를 잡아서 이도를 살리는 선택을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흑이 좌변에서 상당한 이득을 본 모습이죠. 여기서 확실하게 형세가 기운 모습이고요. 자, 늘고 쳐서 중앙을 아니 상변을 잡아둔 다음 호구를 쳤는데요. 한 칸 벌린 거 기분 나쁩니다. 백은 일단 맞고 살아야겠고 이 두 개의 이득이죠. 그리고 젖혀갑니다. 백이 끊고 싶지만 위쪽 치는 것 때문에 이 돌이 끊어지게 됩니다. 사실 졌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카다 구단 뒤로 늘었고요. 여기까지 오니까 백이 계속 쉬지 않고 당하는 모습으로 이게 떨어져서는 흑의 대승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바둑 재밌었습니다. 다케미야 구단이 지금까지 봤던 어떤 바둑보다도 스피드 있는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3연성에서는 사실 스피드를 올려서 최대한 빨리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필요했고 그래서 지금 하변과 좌변에서 보여준 속력행만은 중앙바둑의 진수를 보여주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다케미아의 3연성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상대는 중국의 네웨이핑 구단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에 4연성을 펼쳐갔는데 이 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케미아 구단은 걸치는 수보다는 여기 그냥 점으로 가는 수를 좋아하는데 걸쳐 가게 되면은요. 백이 받고 올 때 3-3을 파게 되면은요. 이때부터는 이제 3-3이 한 판씩 한 판씩 나오게 되는데 이전 감성으로 젖혀 있는다고 치더라도 지금 흑의 이 걸치는 돌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 보통 이제 또 일본 기사들이 그렇게 많이 두기도 했는데요. 여기를 둘 때는 파지 말고 이렇게 둘 때 파면은 이게 중복이 된다. 걸치는 즉시 파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 이 이후에 이런 바둑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현대 느낌으로 보면 여기서 바로 파면 백이 당연히 나쁘지 않습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걸쳐갔고요. 역시 기사들의 일단 개개인의 개성이 넘치는 시대였죠. 차렷 한 수가 조금 이색적입니다. 이 바둑 외에는 거의 두어지지 않는데요. 이 차렷 하는 수는 붙이는 게 보통입니다. 이 수의 장점은 일단 백이 형태가 느리다는 거에 있어요. 곰마가 이렇게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고 백의 행마가 늦고 흑은 빠르죠. 상변을 지키는데 하나 더 썼습니다. 백이 한 칸 가는 사이에 흑이 두 칸 갔으니까요. 다만 이 진행은 귀에 삼삼의 맛이 남게 됩니다. 일장일단이 있기는 한데 이 진행이 조금 더 편한 진행입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차렷하고 날일자를 하고 뛰어나갑니다. 이 차렷도 일단 백이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괜찮은 자리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붙여갑니다. 백이 이렇게 치받아 간다면 늘거나 뛰어갈 생각인데요. 백을 압박하면서 상변을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둬도 되고요. 네웨이핑 구단은 붙여가면서 조금 더 백의 안형에 신경을 쓰는 수입니다. 흑이 만약에 치받아 가면은 한 점은 버릴 생각이고요.
흑이 살짝 불만입니다. 한 점이 뭐 엄청 작은 건 아닌데 상변에 선착한 이 자리가 워낙 좋아서요. 자, 실전 보겠습니다. 호구 치고 단수 치고 단수 치면서 일단 백독을 압박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공지능은 붙여서 팩감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패를 거의 잇는 법이 없어요. 잇고 붙여서 진행을 해갑니다. 일단 서로 비슷비슷한 바둑이 되겠고요. 흑의 상변이 상당히 커 보이기는 하는데 상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로 아직 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백 입장에서도 충분히 일단 타개가 되는 자리입니다. 자, 밀었고요. 백은 손을 뺍니다. 그러자 젖히고 날일자로 씌워갔고요. 일단 백의 삶을 강요하면서 중앙을 틀어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 놓으면은 상변에도 일단 침투가 조금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한 수 값어치가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날일자를 두고 호구 치니까 붙여서 한 번 더 괴롭힙니다. 상당히 귀찮게 하는데요. 이 수도 백 입장에서 조금 싫은 수입니다. 이게 지금 상관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백이 사실은 이렇게 찌르면 찔러서 이 두 점 죽는 게 생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부분적인 정수로만 보면 호구를 치고 젖히고 잇고 이렇게 사는 게 보통일 거예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흑의 이돌이 오기 때문에 상변 침입이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내의 비공구단 홧김에 손을 빼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복잡한 전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일단 네이핑 구단은 살 자신이 있었고 다케미아 구단도 살려주더라도 손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찔러갔고요. 붙여갑니다. 여기서도 젖히고 늘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해갑니다. 특히 지금의 수들은 다케미아 구단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흑의 수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백이 밀었을 때 상변이 깨지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도 여기서 공격이 실패하면 끝장입니다. 공격이 실패하면 끝장인데 그냥은 살려주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자, 뛰고 젖히고 늘어갑니다. 자, 백은 젖히고 젖혀갑니다. 일단 안에서 사는 수를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흑도 막아서 받으면 좋지 않아요? 백이 이은 다음에 호구 칠 때 넘어가서 살게 됩니다. 이 진행은요, 백이 지금 이돌이 왔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흑 입장에서도 이렇게 살려주면 상변만 깨져서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백도 젖힐 때 늘 수밖에 없었고요. 붙이고 넘어갑니다. 이 붙이는 수도 흑이 막으면 백은 이제 이쪽을 넘어둔 다음에 있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 역시 여전히 취할 수가 없어요. 흑이 이쪽을 잡으러 가면 끊고 나가고 잡아서 귀가 수가 나고 흑이 이렇게 이으면 이어서 역시 수가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이 붙일 때 흑도 뒤로 호구를 쳐서 받아두었는데요. 여기서 백의 때일은 패착이 나옵니다. 늘고 호구를 쳤는데 여기 몇 수가 사활에 착각이 있었어요. 조금 잘못 본 것 같고 패착이 됩니다. 지금 얼핏 보시면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흑이 먹여치는 수가 들어오니까 백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쪽을 치면 이어서 살 수 있고 찝으면 집을 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먹여치니까 있는 건 이쪽을 찝어서 죽어버리고요. 따는 거는 이쪽을 쳐서 이쪽을 이을 때 이쪽 패가 됩니다. 자, 계속되는 실전입니다. 자, 그래서 백은 패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살아야 되는 돌이 패가 났기 때문에 바둑은 여기서 거의 끝이 난 모습이 되겠고요. 백이 물론 이제 자체 패감들이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는 모습이겠으나 흑은 공짜로 두 번을 둘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쪽 건너붙이는 수에 백이 받을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뚫려서는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케미야 구단의 특징을 볼 수 있는 판이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잡으러 가는 수는 사실 프로 바둑에서 잘 나오지 않는데 이런 점이 다케미야 구단의 인기를 뒷받침하는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다케미야의 3연성 8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바둑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대는 조치훈 구단이고요. 자, 지난 시간과 달리 여기를 굳혀두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걸칠 때 3-3에 들어갈 생각인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똑같이 진행이 되었을 때 뭐 젖혀있는 거는 이제 옛날 느낌으로 두고요. 이 걸친 돌이 중복이 됩니다. 만약에 순서를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백이 먼저 파내게 된다면 이 날일자로 먼저 파내 보겠습니다. 그럼 흙은 반드시 반대쪽에서 걸쳐갈 겁니다. 여기가 뚫려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낫죠.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만든 거고 다케미야 구단도 지켰고요. 눈목자로 두어가면서 일단 평이한 초반이 진행이 됩니다. 자, 걸치고 위로 올라갑니다. 다케미야 구단은 일단 이렇게 변해서 자리 잡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거를 중앙을 외워싸는 하나의 전진 기지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조치훈 구단 들어갑니다. 주특기로 삼는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변해서 완생을 만들어 두고 중앙에서 편하게 헤엄을 치려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들어간 건데 넘어가는 수가 있어서 흙은 공격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입구자로 받아두었고요. 붙여갑니다. 일단 이 수와 이 수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나오는 세트 메뉴 같은 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흙도 지금 여기서 이 돌이 있기 때문에 귀를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끊고 밀어가는 것은 물론 한 칸일 때 잘 안 두기도 하지만요. 백이 끊고 치고 밀어갔을 때 이 두 점이 축으로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희생타를 써서 귀를 살려야 하거든요. 백이 붙여나가기만 하더라도 돌리는 것도 남아있고 흙이 좋지 않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실전은 치고 이어서 백을 살려주었고요. 자, 젖힐 때 날일자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케미야 구단 다운 수법이기는 한데 아래쪽이 너무 깨끗해졌습니다. 이 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흙의 걱정거리보다는 백의 걱정거리가 있어야 중앙을 경영할 때 좋은데 이 수는 나도 깨끗하게 상대도 깨끗하게 만든 수고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상대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뒀어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수로는 밀어갈 자리입니다. 백이 있는다면 흙은 손을 뺍니다. 지금은 미는 걸로 인해 중앙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무뎌졌기 때문에 흙이 뭐 받을 이유가 없겠고요. 백은 호구를 치고 손을 뺄 겁니다. 이때 조금 손익 계산을 해보면 우선은 중앙의 흙은 끼워 있는 게 생겨서 약점 두 개가 생겼어요. 다만 흙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 끊는 수를 백이 결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둘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하변의 백에는 지금 이쪽에 치중 가는 수가 생겼습니다. 이을 때 밀어가는 노림이 있는데요. 물론 백은 이렇게 이제 반만 달아나는 수를 선택하면 별게 없기는 하지만 흙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돌이 오거나 이쪽에 돌이 왔을 때 응수가 달라지게 되고 혹은 흙은 이렇게 조여가는 것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흙은 이렇게 막아가는 것이 조금 더 나았고요. 자, 실전입니다. 두 칸은 조치훈 구단 다운수죠. 지금은 중앙을 약간 원거리에서 견제를 하는 수법입니다. 이 두 점을 압박하면서요. 자, 흙이 키워갖고 백은 교환을 하나 해두고 깎아갑니다. 자, 여기서 붙여갑니다. 괜찮은 수입니다. 지금은 이 붙여가면서 상변을 지을 건지 상변을 포기할 건지를 물어보는 응수타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변만 놓고 본다면 느는 것이 좋을 거예요. 집으로만 보면 흙은 젖히고 잇고 밀어서 진행을 하는데 백이 여기서 계속해서 지으면 흙은 자연스럽게 벽이 쌓이게 되고 이때는 이 돌을 잡으러 가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이 진행도 가능은 한데 백 입장에서도 3-3이 비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바둑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전은 뒤로 받아서 이 돌의 안정을 조금 더 신경을 썼고요. 반대급부로 상변이 깨져나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눈목자로 두어가면서 일단 천천히 집으로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지금의 바둑은 흑이 우변의 집은 일단 베이스로 가지고 있고 이 두 터움을 이용을 해서 이쪽 저쪽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집은 아직까지 백이 당연히 많죠. 자, 실전입니다. 미룰고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자리죠. 지금 백의 안형을 확실하게 해두고 있고요. 흑은 붙여서 귀에서 수를 내자고 합니다. 아주 좋은 수입니다. 백이 밖으로 막을 때 젖혀서 이 석점을 희생타로 쓰고 있고요. 흑은 붙이고 끊는 수까지 두어갑니다. 지금 이 수수는 백이 어찌됐든 이쪽에 맛이 나빠서 반발이 좀 힘든 이때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끊고 돌파를 한 다음에 잡아둡니다. 사실 기분학상으로는 백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는 원래 백집이었는데 흑은 중앙을 막았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돌과 이 돌을 이용해서 여기가 굉장히 시커멓게 변하고 있죠. 이쪽 뚫는 맛이 생겼어요. 저도 사실 인공을 보기 전에는 흑이 좋다고 생각했던 진행이었는데 놀랍게도 인공지능은 백이 좋다고 합니다. 이게 3연성을 상대를 할 때 꼭 알아두셔야 될 건데 3연성은 생각보다 집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흑 입장에서도 웬만한 이득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백 입장에선 조금 당한다고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그리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치받고 뛰어갑니다. 이쪽 느는 수는 백의 전체를 노리는 수가 되겠고요. 붙이니까 이 돌 4개가 다 끊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백은 뛰고 밀어서 두어갑니다. 일단 여기서 안형을 만들겠다는 뜻이고 흑은 급소로 들어갑니다. 이 교환을 한 다음 늘어가요. 지금 상황은 이 백돌들이 모두 끊어져 있어요. 위와 연결이 안 되죠. 늘어도 찌릅니다. 나가도 찔러서 연결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자체 내에서 살아야 하는데 자, 실전은 젖히고 젖혀갑니다. 인공지능은 이 이후에도 둘만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패착이 되는 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여기서 당한 것에 여파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비관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조치훈 구단이 지금의 수는 우변을 부수겠다는 뜻입니다. 사는 것에 만족을 하지 않고 하지만 백은 사는 걸로 충분했어요. 날일자를 두어서 이 수는 젖히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흑이 받을 때 이 정도로 모양을 만들어 둡니다. 지금의 형세는 백이 한 3집 정도 좋은 상황인데 사실 형세 판단이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흑이 일단 늘어나는 자리가 많고 이 돌도 공격을 당하면서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렇게 참아갈 자리였다고 합니다. 자, 실전입니다. 젖히고 젖혀갑니다. 일단 이 수의 흑이 우변은 수비가 더 이상 안 돼요. 밀어가는 것은 끊고 늘고 젖혀서 우변이 몽땅 뚫리게 됩니다. 일단 이게 지금 백의 주문이 되겠고요. 흑은 끊어갑니다. 자, 전체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우변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깨졌죠. 백 입장에서 일단은 타개만 잘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은수가 마지막 패착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어간 수로는 백은 이쪽을 끊어서 흥수타진할 자리라고 합니다. 사실 이후의 진행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으면 막 들여다봅니다. 이 나가는 거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 2점을 살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잡으면 끊는 거가 있기 때문에 이쪽 2점 잡는 게 있죠. 약간 이득을 받기 때문에 바깥에서 버리는 진행이 나오게 돼요. 근데 사실 지금 봐도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너무 어려웠고 아무튼 백은 뭔가 변신을 해서 가볍게 두는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 다시 봐도 못 둘 것 같습니다. 자, 실전은 백이 이었고요. 일단 2점이 잡히면서 이 돌들이 전부 다 지금 잡힐 위기인데 이 백대마가 살기도 쉽지 않아요. 날일자를 갖지만 흑이 뛰고
젖히고 끊어가니까 백이 전부 잡히면서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바둑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지금 일단 흑이 3연성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조치훈 구단 입장에서는 조금 비관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3연성이 처음에 원래 힘이 세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조금 당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닭개미아의 3연성 9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바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역시 3연성이고 조치훈 구단은 양3-3을 둡니다. 사실 3연성 상대로 양3-3이 눌러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두고 싶지 않은 수인데요. 조치훈 구단은 꼭 이기고 싶은 판에 이렇게 두고는 하죠. 자, 걸치고 3-3을 파냈고요. 여기서 내려 빠졌는데 이정석을 한번 살펴보면은 흑이 이제 맞고 백이 늘게 됩니다. 백은 지금 보시면 본래 선수를 뽑을 수 있었어요. 이쪽을 느는 정석을 택하면 선수를 뽑을 수 있었는데 여기를 늘고 뻗으면서 후수를 감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젖히는 수와 뛰는 수를 남겨놓았는데요. 백 입장에서 이 젖히는 수와 뛰는 수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흑진에 조금 더 강력한 뭔가 타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실전은 그 점을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백이 지금 한 수 일단 약간 소비를 한 사이에 흑이 좋은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특히 쉽게 보시면 얘랑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백이 얻어내야 되는데요. 자, 백이 걸치고 뻗어갑니다. 이것도 일단 조치훈 구단 특유의 고뇌가 담겨있는 수인데요. 상황에 맞춰서 두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도 물론 3-3에 들어가라고 합니다만 저희들 느낌으로 인간의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뒀을 때 지금 백은요, 이쪽에 한 수 굶은 게 너무 아까워요. 왜냐? 어차피 여기가 두텁기 때문에 젖혀나가는 수를 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이 들어간 것은 이 젖혀나가는 수를 노려서 조금이라도 흑의 중앙에 균열을 주고 싶은 거예요. 중앙에 균열을 주고 싶은 건데 일단 이렇게 두고 타개를 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생각이고 사람들 입장에선 조금 특히 조치훈 구단이 걸친 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런 배석이 아니면 조치훈 구단은 거의 걸치지 않아요. 자, 실전 보겠습니다. 붙이고 뻗고 뛰어갑니다. 여기서 날일자로 덮어간 수도 좋은 수입니다. 닭개미야 구단 상황에 맞춰서 두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닭개미야 구단이 이렇게 차렷하는 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입구자도 좋아합니다. 이 두 가지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쪽에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백이 이렇게 나갔을 때 여기 오른쪽 우변이 흑이 집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흑은 이렇게 씌워서 지금 이쪽을 어차피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집을 짓기보다는 중앙을 장악을 하면서 공격을 하겠다는 뜻이고 아주 좋은 수입니다. 자, 여기서 조치훈 구단 고심 끝에 붙이고 뻗고 날일자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쪽에 애초에 생각을 했던 젖히는 수, 뛰는 수가 모두 약해지고 있어요. 백이 약간 기분 나쁜 바둑이 됐다라는 걸 반증을 하는 거고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당장 젖히거나 눈목자를 간 다음에 이렇게 둘 때 끼우는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일단 사실은 3연성이 흑에게나 백에게나 매우 어려운 포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수순들은 어찌됐든 여기 돌들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고 따로 타개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봐도 너무 어렵네요. 자, 실전입니다. 일단 흑이 기분 좋은 포석이 되겠고요. 닭개미야 구단이 초반은 정말 잘 짭니다. 자, 백은 끊어갑니다. 지금 여기를 타개만 해서는 계속 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 돼요. 흑의 하변도 굳어지고 있고 중앙도 장악을 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맥없이 나가는 것은 백이 나쁜 바둑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을 했기 때문에 끊어서 반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칸을 뛰어갑니다. 호구 좋은 자리입니다. 백이 거꾸로 뛴 거랑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흑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리를 지키면 백은 뜁니다. 지금은 이 자리가 흑에게 있어서 이 건너붙이는 수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선수가 되는 자리고요. 백도 안형이 생기고 흑의 안형이 없어지고 있어서 전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자, 실전은 조치훈 구단 석점을 버리고 타개를 합니다. 일단 흑진을 깨는데 성공을 했고 바둑은 미세하게 흑이 좋은 판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고요. 자, 젖히고 이었고요. 백이 다가올 때 뛰어나갑니다. 일단 다케미야 구단이 약간 낙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한 칸 뛴 수는 조금 느슨하기는 합니다. 물론 많이 이상한 수는 아니지만 지금은 백이 이제 이렇게 씌웠을 때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세력이 원래 무서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세력이 쓸모가 없어요. 흑돌이 이미 나와 있는 자리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흙이 두텁기 때문에 중앙에 집을 만들기는 매우 힘든 장면이었는데 실전은 조금 낙관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게 다케미야 구단이 3연성을 두게 되면 초반에 기분 좋은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그 기분만큼 바둑이 우세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3연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3연성은 많이 해먹어야 됩니다. 지금도 흙이 많이 좋은 판이 아닌데 낙관을 한 모습이 되겠고요. 자, 조치훈 구단 날일자로 지켜두고 두 칸, 큰 자리를 두어갑니다. 자, 두 칸을 벌렸고요. 조치훈 구단 여기서 뛴 다음 이곳을 들여다보고 살아두었는데 이 수가 진다면 패착이 됩니다. 다만 조치훈 구단 정도로 이제 타계에 자신 있는 기사가 여길 둘 정도라면은 상당히 오른쪽 백대마가 곤란하다라는 뜻일 텐데요. 자, 백은 손을 뺄 자리였는데요. 굉장히 큰 자리죠. 흑은 붙여가는 게 굉장히 강력하기는 합니다. 백이 빠진다면 흑은 찝어요. 이을 때 끊어갑니다. 이때 백이 는다면 두 점을 잡으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 백이 괴롭기는 합니다. 물론 막으면 살지만 두 점이 선수로 잡혔기 때문에 괴로운 장면이고 백은 여기서 이제 그냥 나가야 하는데요. 일단 사실은 집으로 당하면서 쫓겨다니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괴로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조치훈 구단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틸 자리였습니다. 공격은 당하고 있으나 오른쪽에서 당한 것 외에 바둑이 다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더 당할 자리가 없어요. 즉 여기 뭐 세력이 생기건 말건 집 안 되는 자리고 물론 이쪽에서 뭘 만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데 조치훈 구단 받았고요. 지금은 흑이 확실히 우세해졌습니다. 5집 정도 우세한 판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우세한 것은 얼마 가지 못하고요. 입구자를 둔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케미야 구단 낙관을 하는데 한 칸 뛴 수 좋지 않았습니다. 이 수로는 이쪽을 붙여서 더 큰 자리를 갈 자리라고 해요. 지금 다케미야 구단이 불안한 거는 이쪽에 붙여서 이쪽 얇은 거, 이쪽 얇은 거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죽을 모양은 아니고 죽지만 않는다면 백이 사실은 공격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자리였습니다. 근데 실전은 어찌됐든 공배 연결을 한 거고 순식간에 바둑이 미세해집니다. 백이 빠지고 들여다본 다음 젖혀있고 붙이는 수가 좋았고요. 아마 다케미야 구단 이 수를 못 봤을 것 같아요. 흑은 좌변을 백을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날일자만 간다고 하더라도 빠지기가 힘듭니다. 백이 는 다음에 이렇게 젖혀가면 흑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실전을 보시면 젖혀서 두어갔는데 백이 좌변을 깨끗하게 넘어가면서 순식간에 따라온 형세가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는 미세한 바둑입니다. 이후에는 끝내기가 진행이 되었는데 조치훈 구단이 끝내기에서도 조금 득점을 올리면서 이 바둑은 조치훈 구단이 반집승을 거두게 되었어요. 일단 오늘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쪽 좌상귀의 정석입니다. 우상귀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이 평소보다 돌 하나를 더 투자를 하면서 이 돌과 이 돌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서 뭔가를 못하면은 백이 대세에 뒤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세에 뒤질 가능성이 높고 이거를 공격적으로 풀어가는, 예를 들어서 젖힌다거나 해서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은 빠지는 정석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으로 두신다면 삼연성은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밀어서, 미는 것도 선수를 잡는 정석이에요. 이렇게 진행을 한 다음에 빨리빨리 이쪽을 깨버린다거나, 이것도 싫으시면은 차라리 빠져서 역시 하변을 차지하는 것이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닭개미아의 3연성 10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바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초반은 지금까지 나왔던 진행과 좀 다르죠? 제가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진행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우화정석은, 인공지능은 미는 걸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해요. 여기 이제 찌르고 끊고 이런 식의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은 이제 흙도 깨끗하고 백도 깨끗해요. 근데 이제 이 진행을 인공지능은 백이 귀가 깨끗한 것이 일단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큰 차이는 아니고요. 자, 걸치고 벌렸고요. 어깨 짚고 늘어갑니다. 자, 그리고 뛰고 찌르고 막아갑니다. 이쪽의 진행은 일단 굉장히 뭔가 현대적인 느낌의 포석인데요. 사실 밀고 뛰는 것도 일단 여기 우변을 조금 견제하는 수라고 볼 수가 있고, 찌르고 막아간 것은 실리보다는 조금 더 중앙 쪽을 염두를 해두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을 막아가는 게 당연히 그냥 막는 게 보통일 텐데 닭개미안은 있는 게 싫었을 거예요. 사실 여기서 조금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하변은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 발 더 가도 상관없고 찔러서 약점을 만들어 놓는 것이 조금 더 이득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차이는 당연히 큰 차이는 아니고요. 자, 백이 뻗으니까 젖히고 붙이는 활용을 합니다. 기분 좋은 활용이죠. 백이 뭔가 다른 데를 두었다가는 끊고 넘어가서 여기가 완전히 뚫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은 뻗어서 더 이상 활용을 당하지 않게 받아두었고요. 흙은 벌리고 씌워갑니다. 일단 흙이 굉장히 빨라요. 지금 닭개미아 구단의 바둑을 보면은 우주류가 점점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우주류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이쪽의 흙돌이 오른쪽과 달리 좀 약점이 많죠. 약점이 많고 백은 여기가 한 방에 해결이 되어 있는데, 반대쪽은 지금 조금 더 돌을 투자를 많이 한 느낌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X 하나 대 동그라미 두 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백은 사실은 좌변 쪽에서는 조금 더 강한 수들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백이 돌을 하나를 더 투자를 했으니까요. 자, 실전은 입구자로 두고 날일자로 두어갔는데요. 일단 날일자로 두어가고 흙이 붙였을 때 붙이고 입구자를 둔 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수는 조치훈 구단 특유의 빨리 살자 수법인데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좌하 정석 자체가 백이 돌 하나를 투자를 더 한 만큼 흙의 이 좌변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이 안에서 사는 진행을 택해야 할 정도로 흙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백은 이쪽을 젖혀갈 자리였습니다. 흙이 는다면 치받고 찌른 다음에 밀어갑니다. 그럼 흙은 느는 건 조금 끊겨서 곤란하기 때문에 흙은 이쪽을 받고 백은 넘는 정도일 텐데요. 일단 이렇게 해놓고 좌변은 침투를 꼭 노렸어야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실전 같은 경우는요, 붙이고 호구 치는 건 양쪽에 호구가 있어서 일단 살기 굉장히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흙이 치받고 뻗고 이어버리니까 지금 좌변이 물론 깨지기는 했으나 흙이 원래 엷었던 것을 감안하면 흙이 너무 두텁게 막힌 느낌이 들고요. 지금 우변과 흙이 너무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져갑니다. 이 빠지는 수는 조금 의외인데요. 이 빠지는 수는 사실 다케미야 구단이 바둑이 좋다고 보고 튼튼하게 둔 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다지 마음에 드는 수는 아닙니다.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호구가 선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끊는 게 사라지고 이런 게 있어서 뭐 굉장히 좋은 자리기는 하나 흑은 지금은 중앙을 키우고 있는 만큼 뭐 붙여놓고 눈목자로 간다거나 일단은 중앙을 키워가는 것이 조금 더 보통에 가까운 진행이었습니다. 일단 낙관을 해서 백이 끊는 거를 조금 방어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전 보시겠습니다. 빠졌고요. 백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흑은 입구자를 선수한 다음 붙여갑니다. 자, 이쪽의 진행은 보통 제가 이제 강조하는 건 차렷인데요. 다케미야 구단은 막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게다가 이 날일자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흑이 이 돌이 끊어지면 흑이 약간 X 두 개가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튼튼하게 연결시켜 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어가는 것이 당연히 보통일 텐데 이렇게 왔을 때 두 점을 마냥 방치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두텁게 막아갔고요. 백은 뻗고 막아갑니다. 지금의 진행은 귀를 내준 다음 그리고 이쪽에 중앙을 그리고 우변을 차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따고 막고 호구 쳐갔고요. 호구 친수는 끊어가고 싶지만 흑이 이어간다면 백은 사석작전에 당하게 됩니다. 치고 막아야 하는데 흑은 딴 다음에 단수 치고 젖혀가면 백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게 조금 많은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호구 쳤을 때 두 칸을 뛰어갔는데요. 지금부터 인공지능은 계속 우상귀를 두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가 백이 양단수를 치면 귀가 그대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일단 두 기사는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중앙이 너무 넓어서 흑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어야 미세한 바둑인데 이 가치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수모집이 뭐예요? 거의 30집 가까운 자리였는데 자, 실전은 그래서 이쪽을 두지 않은 것은 두 기사의 판단착오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조치훈 구단이 들어간 수는요. 흑 보고 조금 뒤로 물러나 주면 그때는 이미 아래쪽을 조금 깨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살살 깎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도 이건 백이 이기는 바둑이 됩니다. 흑 입장에서 이렇게 지켜서는 오히려 지는 바둑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다케미야 구단 뻗어갑니다. 일단 못 잡더라도 공격을 통해서 어차피 중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회수가 될 테니까 공격을 하다가 지금 이런 큰 자리를 두어가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우주류에 맞는 방법입니다. 우주류는 모양을 외워 싸는 것보다는 공격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진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백은 입구자로 흑의 약점을 노리고 뛰어갑니다. 이 뛰어간 수는 아래쪽을 넘는 걸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끼워간 수가 조금 과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끼운 순간부터 무조건 잡으러 가야 돼요. 잡으러 가야 되는데 다케미야 구단이 직선으로 잡으러 가서 조치훈 구단의 말을 잡은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웬만하면은 이 우주류가 참 서럽기는 한데 직선으로 잡으러 가는 건 조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흑은 호구를 치고 따면서 이렇게 두어가면은 흑이 좋은 바둑이 되겠고요. 이렇게 둬도 백은 이쪽을 둬서 다시 삭감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일단 백이 피곤한 바둑인데요. 자, 실전에 끼워가는 수는 아래쪽을 못 넘어가게 하는 수입니다. 백이 지금 넘어가기가 조금 힘들어졌어요. 백이 치면 나갑니다. 백은 여기서 이제 급하면 잇고 붙여서 두어가야 하는데 일단 여기가 패죠. 이게 일단 비상수단이기는 하나 지금 보시면 이곳 흑돌 두 개가 오면서 좌하도 젖히면 죽어버립니다. 이을 때 밀고 들어가면 죽어버리죠. 그래서 백이 일단 넘어갈 수가 없고 물론 정말 커지면 이렇게 둬야 되겠지만 이 뒤를 깔끔하게 막은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두 칸 띄고 잡으러 갑니다. 일단 다케미야 구단 특유의 기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인공은 못 잡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찌르고 젖혀갑니다. 지금 보시면 백을 일단 아무렇게나 놓고 있는 것 같지만 이쪽 저쪽에서 흙의 약점을 보면서 탄력을 만들고 있고요. 백은 지금 이쪽 치는 수, 이쪽 붙이는 수, 착륙하는 수 등을 보면서 살 수 있다. 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터우니까 죽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전입니다. 들여다보고 붙여갔고요. 흙은 찌르고 젖혀갑니다. 백이 끊으면 이어서 이쪽 끊는 거가 있기 때문에 백이 일단 여기가 타기가 잘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실전은 붙이는 수만 해놓고 뛰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있는 수는 정말 잡으러 가겠다는 건데 아래쪽에 일단 뒷맛을 없앴고, 물론 비상시에 이 흑돌이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일단은 매연에 방지를 했습니다. 자, 실전입니다. 찝고 흙은 들여다봤고요. 백은 끊고 늘어서 한 집을 확보한 다음 반대쪽에서 씌워가서 모양을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서로 간에. 자, 백은 한 칸을 띄었고요. 지금 이쪽에 중앙에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우변에서 한 집이 나면은 살 수가 있는데 흙은 붙여서 한 집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백이 붙이고 늘어서 일단은 흙이 최대한 잡으러 가면서 손해를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꿈틀꿈틀 나갑니다. 흙이 상당히 귀찮아요. 막아야 하는데 보통은 이래야 깔끔한데 한 칸을 띄었을 때 한 집이 거의 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흙은 이쪽을 치중을 갔는데요. 나가는 데까지 진행이 되니까 흙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지금 중앙이 많이 헤집어져 있고, 그래서 백은 붙여서 살겠다고 이제 착수를 합니다. 이쪽을 붙이고 막고 막아서요. 자,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형태였는데 조금씩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흙이 빠지니까 백이 젖히고 치고 치고 넘어가서 여기가 패가 되어 버렸어요. 이래서는 바둑이 만만치 않아져 버렸고요. 다케미야 구단 패를 들어갔는데 이수가 패착이 됩니다. 패감이 없었어요. 패감이 없으면 백이 결국은 나중에 패를 해소할 때 이렇게 빵 때려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흙은 웬만하면 이거보다 잘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만큼 얻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흙은 어차피 귀를 잡는 정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흙은 패를 걸지 말고 이렇게 잡고 이을 때 이렇게 호구치고 따두었으면은 일단은 미세한 바둑이었습니다. 자, 실전 보겠습니다. 땄고요. 백이 찌르고 땁니다. 흙은 패를 건 이상 계속 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붙이고 따니까 흙은 젖혀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패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있고 때려내니까 결국은 흙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 6점을 잡힌 모양이 되고 말았고요. 물론 백이 돌을 하나 더 소비를 하긴 했지만 10집이 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가 결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다케미야 구단은 일단 조금 아쉬운 판인데 사실은 잡으러 가는 게 결국은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을 끼워가는 거, 사실은 백이 결국은 이 선을 넘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큰 자리를 두었으면 충분했는데 사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 오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